안녕하십니까. 어떤 중요한 일, 즉 사건이나 사고나 사안에 대해서 심히 궁금하여서 하늘에 진지하게 물어보면은 하늘은 그 형체가 없어서, 즉 입이 없어서 말로써 전하여 답하여 주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계를 내려서 그 계의 상을 통해서 그림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며 답합니다. 이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신을 강력하게 투사해서 하늘의 답을 구하면 하늘은 시공을 초월해서 즉시 감응하여 와서 응답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 6효 단역점의 진면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월 16일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하늘과 통하고 신과 통하고 자연과 통하는 주역 6효학으로서 하늘에 질문을 하였더니 화산 여가동에서 근위천으로 바뀐 괴로서 답하여 왔습니다. 이 괴를 육효학적으로 통변해서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사인 용신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용신만 분명히 해도 육효 점사는 반은 판단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용신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들의 코로나 상황이든 응효를 용신으로 정합니다. 즉 응효가 북한 또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4차원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응효가 있으면 응과 대응, 대치관계에 있는 세효가 있습니다. 이 세효는 북한과 대응, 대치관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자, 이처럼 기본적인 설정이 됐으면 시종일관 응효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주변 상황을 통변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상황을 장중을 들여다보듯이, 즉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낱낱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응효에 유검이 붙고 유검은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화입니다. 죄화는 뭐죠? 경제를 뜻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하늘에 물었더니 하늘은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답을 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은 멈추지 않고 답을 줍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면 이 유검재를 주변 상황에 통변을 해봐야 되는 첫째 월장에서 보게 되면 월이 와서 화극금합니다. 이것을 월극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점친 일진이 기사인데 사화가 가서 또 화극금을 하니까 이것을 일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설상가상입니다. 동효를 보게 되면 2효에서 오화가 동해서 또 화극금을 하고 있는, 이것을 동효가 극했으니까 동극이다라고 표현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엎친데 겹친 격입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라고 했을 때 세 군데서 전부 전적으로 오로지 극을 하고 있다. 삼전극이라고 합니다. 삼전극. 세 군데서 오로지 극을 하고 있다. 극당하였다. Three only a take. 자, 이 삼전극은 원래요, 연, 월, 일에서 극하는 것을 삼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은 세구는 직접 가서 유검을 때리진 않습니다만은 바로 오화 옆에 붙어서 오화를 회두생하면서 충동질해서 네가 가서 때리라 하니까 오화가 극하는 것은 즉 인목이 극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삼전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중한 상황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전극이 되면 용신이 고립무원된 상황입니다. 사면초가가 된 상황입니다. 사면초가가 될 정도로 고립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화에 있습니다. 오화는 4월달에 4일진에 또 인해 해두생을 받아가지고 엄청 강하거든요. 또 세군에서도 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강력한 화력을 뜻합니다. 즉 그들의 핵 도발을 뜻합니다. 핵 도발로 인해서 사면초가가 되는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화는 육친상은 뭘 거예요? 형입니다. 형. 여기도 형이죠. 월도, 일진도 형이죠. 또 여기도 형이 있죠. 육효에서 형은 이것은 명리로 볼 때는 비경과 급제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것은 재물을 깨는 손재신입니다. 경제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명리학에서는 궁급쟁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육효괴 내에서 궁급쟁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괴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월일, 연월, 일은 주변 국가들, 국제적인 역학관계 이것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궁급쟁제가 벌어졌으면 이것은 부도계입니다. 부도. 부도가 난 거예요. 북한이. 누가? 북한 정권이 부도가 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민생은 어떨까요? 민생은 형편없죠. 그것을 파탄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민심은 요동을 치잖아. 요동을 치는 걸, 요동을 거꾸로 하면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이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더더욱 이것을 만천하에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계가 나왔으면 예를 들자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 위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을 하시던 이충무공 제동님께서 이런 계를 얻었다면, 즉 외적의 그 진중의 동향을 알고 싶어서 점을 쳤는데 이런 계가 떨어졌다 그러면 무릎을 탁 칠 겁니다. 군량매가 이미 떨어졌구나. 또 병사들이 완전히 동요하고 있구나.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탈진되어 있구나. 오늘 점친 일진이 4일이니까 5일날인 내일 인시에 들이치면 이것은 100% 필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충무공께서 이 역학을 많이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고립무원된 상태를 우리는 하늘의 답으로서, 하늘의 응답으로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또 통변을 해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화입니다. 오화는 불인데 4월달에 사화가 생해주고 연에서 인이 생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강하죠. 이것은 같은 불이니까 강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나무가 생해주니까 강합니다. 또 일진이 사입니다. 사화니까 이것도 역시 강하죠. 그런데다가 동해가지고 인목을 화출해서 인목이 또 이렇게 생을 해줍니다. 이것을 육효용어로 회두생이라고 합니다. 회두생을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화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이라고 그랬잖아요. 핵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유하자면 백두장사급의 메가톤급 핵무기가 오화가 가서 유금을 때리고 있다. 누구를? 북한 정권을 혼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냥 동한 게 아니라 백호까지 몰고 왔습니다. 백호는 뭡니까? 살상의 신입니다. 살상의 신이니까 북한 지역의 인명 피해가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봐야죠. 좀 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백호는 호랑이죠. 호랑이가 또 호랑이를 타고 왔으니까 이것은 호랑이가 날뛰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말까지 탔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자, 오화는 뭐고 인목은 뭘까요? 여기 표시를 해놨죠. 오화는 괴신이고 인목은 세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상 육해에서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이효입니다. 이효는 백성효입니다. 백성자리란 뜻입니다. 백성자리에 즉 하늘이 임재했다. 하늘이 임했다. 내려와서 앉아 계시다. 즉 코로나 상황을 가만 지켜보더니 하늘이 내려서 북한 주민들과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성민자죠. 이것은 백성은 백성민자, 이것은 하늘은 하늘천자입니다. 민심은 천심임을 알라는 하늘의 강력한 경고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자, 그래서 하늘의 은총 은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못 채고 있죠. 좀 더 통변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진토가 있죠. 진토는 새에 붙었습니다. 새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엉은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것이라 한 거는 그들은 붉은 정권이라 특별 대접을 해준 겁니다. 북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동안효는 어딘가를 가서 생하든지 그걸 합니다. 여기서는 가서 생을 하네요. 진토가 유금을 생도하고 또 진유합도 합니다. 생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두 남녀가 사귀는데 이 새가 가서 생을 한다는 것은 새가 훨씬 더 움직이면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가서 상대방을
손을 잡는다, 즉 보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새는 대한민국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북한이고 동에서 생해주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동포애로서 순수한 동포애로서 포용을 하고 보듬어서 도와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북한 정권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유가 있죠. 형한테 형제 집에다가 계속 욕을 했는데 갑자기 떡을 주는데 받아먹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못 이긴 척하고 받아먹고 또 욕을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왜? 북한 동포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고약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토를 봐야 된다. 이 미토와 술토는 우리가 흔히 조토라고 합니다. 발음은 잘해야 되겠죠. 조토는 말을 조자에 흑토자입니다. 말은 흑인데 불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 정화가 있고 여기도 정화가 있잖아요. 이 미토가 유검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토는 같은 토가 아닙니다. 축토나 진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안에 정화를 품고 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반쪽짜리 생이라 이겁니다. 반쪽짜리. 반쪽 생이라 이겁니다. 즉 한정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생이다. 여기 유검이 배가 고파하는데 생선을 주는데 그 생선이 너무 가시가 강해가지고 자칫하면 잘못 먹으면 목에 걸려 죽게 돼 있는 그런 생선을 지금 주고 있어요. 누가? 미토가. 미토는 누구다? 토니까 토는 뭐다? 중국이 자기들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것을 인정을 해주더라도 우리는 이거 정도는 인정을 해주면 이 조토는 중국인데 중국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은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고 반쪽짜리 도움이다. 결국은 이거 뭡니까? 생선 가시가 강한 생선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있다. 즉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겠어. 한반도를 그냥 북한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동북공정에서 그 마각을 드러내는 것을 서서히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이 도와주겠어요. 동맹이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중공이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진토가 유검을 이렇게 생하면은 중간에 있는 오화는 직접 가서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생을 해서 이렇게 생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진토 토를 통간신이라고. 통간. 관문을 통과한다 이거죠. 통간은 뭡니까? 통과는 세간을 통과하고 관문을 통과하는 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자력으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절처봉생입니다. 북한은 절처봉생을 만날 수가 있다. 끊어진 곳에서 끊어진 처소에서 만날 봉자죠. 생을 만났다. 즉 기사회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데 누구 도움으로? 대한민국 도움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하늘이 또 가리키고 있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도움을 받으면 중국에 먹힙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한 3가지 정도 강력한 메시지들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 큰일이죠. 그러면 이 달은 어떨까요? 이게 5월이잖아요. 5월인데 불입니다. 안 좋습니다. 현 상황이요. 굉장히 위중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6월로 가게 되면 오화입니다. 오화는 불인데 상당히 안 좋다. 자, 2호 오화가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여기는 백성자리라고 해서 북한의 주민들에게서 대형 이벤트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음 달이요. 그런데 그들의 정치 체제상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예를 든다면 그냥 군중 봉기 같은 거 이런 걸 뜻하는데 민중 봉기를 뜻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그런 태세다. 자, 미로 가게 되면 뭡니까? 7월이죠. 7월인데 토죠. 토는 아까 중공으로 설정을 했죠.
중국이 이거 봐라 자기들이 도와줘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자 7월로 가게 되면은 이게 8월이죠. 양력으로는. 자 금이니까 금생수를 해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7월이 강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이 신금은 관을 해수를 생해줍니다. 해수는 월파, 일파, 사해충이 돼가지고 공망에다가 복신돼서 다 죽어가면서 신금으로부터 수혜를 받으면서 있는데 이 신달에 가게 되면 꿈틀꿈틀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 관계가 뭡니까? 바로 병마인데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북한 지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가 있다. 그것은 현무가 있으면 현무는 뭡니까? 도적이니까 도적처럼 올 것이다. 즉 도적은 엄흉한 계략이 깔려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면 이 엄흉한 계략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 미토가 동화에서 신금을 화출한 것은 미토는 유금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신금을 생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설명했죠. 미토는 뭐라고 그랬죠?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의료 지원단을 보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왔는데 이 신금이 공망자리에 있으니까 병입니다. 쇠인데 쇠로 만든 용기인데 병입니다. 병이나 이 용기에다 뭘 가지고 왔어요. 썩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창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세계를 다 연맥했으니까요. 자, 유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9월인데 현 상황은 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는데 술로 가게 되면 뭡니까? 술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아집니다. 해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해달로 가게 되면 이게 11일인데 입동 겨울에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 가을이죠. 이때가 되면 여기 숨어있는 관기가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여기에서 꿈틀대던 해수 관기가 밖으로 나와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 바로 북한 지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그것은 중공의 업무에 의해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 봐라, 북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으니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의료지원단을 더 보내자 하면서 의료지원단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인민해방군을 딸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태가 심각하게 되겠죠. 중국은 항상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하면서 그냥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요,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누가 말했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